안녕하세요. 짱구 박사입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다소 늦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어, 장이 끝나기 전에 좀 일을 보는 게 있어가지고 오늘은 좀 늦게 영상을 촬영하였는데요. 일단 금일 시장 같은 경우 지난주 일요일 날 그리고 금요일 날 언급드렸던 주말 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지나갈게요. 일단 이번 주간 시나리오를 먼저 작성을 했을 때 이제 수목 정도의 이제 매수 타점을 잡아보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렸거든요. 어차피 월요일 날 갭 상승 그리고 오늘 살짝 해서 눌림이 나오는 구간이고 수요일 목요일 날 일단은 바닥 구간을 찾아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일단 그 바닥 구간을 이제부터 슬슬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첫 번째 합니다. 오늘 증시는 여러모로 이슈가 많았죠. 먼저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었잖아요. 삼성과 LG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던 날인데 일단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일단은 10조가 돼버렸네요. 시장 컨센은 13조였는데 저는 일단은 삼성전자가 이런 최악의 어닝 쇼크를 낼 때가 바닥에 근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의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실적이 더 나았다면 또 나중에 계속 하향을 했을 것 같고 차라리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진 게 오히려 시장에 더 낫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고요. LG는 좀 생각보다 좀 많이 영업이익이 안 나왔네요. 컨센이 3천억인데 훨씬 밑도는 수준으로 나와서 이거는 조금 더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국내에서 이렇게 이제 실적 관련 그리고 우량한 기업도 없는데 굉장히 힘든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일 수급으로 보면은 일단 전반적으로 모든 섹터가 전 섹터에 매도세가 많이 출현이 됐어요. 양매도가 외인 기관 쪽으로 해가지고 양매도가 많이 출현이 됐고 특히 기존에 강했던 섹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약과 남북은 시속 게임을 해요. 남북. 왜냐면은 자금이 커요. 남북 쪽이. 예를 들어서 큰 쪽도 어느 정도 있고요. 지금 아난티 같은 경우는 시총이 2조 2천억이고 뭐 건설도 있고 현대도 있고 워낙 방대한 섹터다 보니까 이쪽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큰 자금은 남북하고 제약 바이오 섹터가 시속 게임을 하는데 지금 남북 기업이 가니까 제약 바이오가 완전히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코스닥이 지수가 빌빌거릴 확률이 높아요. 지수가 빌빌거릴 확률이 높고 그 외에 지수 관련된 주식도 다 죽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기존에 일단은 수소차, 정시 테마주가 강했는데 남북 기업주가 이제 이번에 김정은 이슈로 인해서 기존에는 예를 들면 철도 착공식이라고 했으면 철도만 움직였고 개성공단이라고 하면은 그 관련된 섹터만 움직였는데 오늘은 전방위적으로 뛰어버렸어요. 전방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애들까지 전혀 힘을 오늘 못 썼습니다. 특히 어제 이제 유시민 이제 작가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단은 큰 폭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남북기업주는 좀 조심해야죠. 조심하고 조정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조정을 받고 나서 봐야 되니까 일단 조심하는 게 전부 다 무조건 단기 대응으로만 해야 되고 지금 5G가 오늘 소폭 큰 폭의 조정이 나왔어요. 이거는 일단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시장이 오늘 뭐 어닝 쇼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남북기업주 쪽으로 수급의 쏠림의 현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무역 협상이 진행 중이었었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에는 협상이 진행 중에 있음에서 중국 증시도 하락을 했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는 중국을 따라간 것 같아요. 미국은 선물이 오르고 있었으니까 결국은 우리는 중국을 좀 따라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장 막판에 기사가 하나가 떴어요. 이제 좀 긍정적인 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장이 끝나고 이제 무역 협상이 끝난 다음에 이제 대두 수입을 늘려줬다. 이 부분은 트럼프 쪽에 좋은 거죠. 트럼프 쪽에 좋은 거니까 이거에 대한 트럼프의 화답이 오늘 밤에 있을 거예요. 어차피 트럼프가 트윗을 날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플러스 김정은 방중에 대한 코멘트도 오늘 트럼프가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남북기업주랑 이런 중국 소비 쪽이 한번 움직일 수도 있어요.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 지금 남북경협주 쪽으로 좀 강력한 순환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력한 순환매가 지금 아난티가 신고가를 갔고요. 아난티가 신고가를 갔고 그다음에 어제 움직였던 철강 쪽 그런데 오늘은 SOC 쪽이 큰 폭의 움직임이 있었어요. 건설 우원 개발 상한가 가면서 우원 특수 등들해서 건설이 움직였고요. 개성공단 여전히 잘 가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 눈이 이쪽으로 굉장히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차트 보고 말씀드렸지만 전고점 부분에서 정리할 부분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잘 안 움직였던 섹터 애들은 확실하게 정리를 하는 시점으로 만든 게 좋아요. JP모건 헬스케어가 진행이 되기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그걸 기회로 제약바이오 비중을 줄이는 기회가 돼야 된다 말씀드렸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중을 좀 줄여야 돼요. 그리고 다시 잡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현재 원래 김정은의 방중은 항상 안 좋았어요. 이런 트럼프 북한과 미국 사이에 이런 협상에서 자꾸 걸림돌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시장이 좀 좋게 받아들인 경향이 있죠. 근데 결국 항상 문제가 되는 거는 그겁니다. 비핵화가 전제가 돼야 된다. 내 변수로 나올 수 있는 거는 비핵화를 하는 조건으로 개 중에 하나를 풀어주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죠. 이게 뭐 개성공단이든 금강산이든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 의미에서 계속 개성공단 금강산을 관심을 가졌고요. 자, 그럼 매동 보면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 금일 양매도 나왔고요. 매동 자체가 양매도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금투에서 지금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보자. 금투 쪽에서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아직도 어그로 보면 지금 선물도 양매도고 기관 개인만 다 샀고 근데 매도 금액이 그렇게 않아요. 지금 200억대 매도가 나왔으니까 그렇게 크진 않은데 전반적으로 오늘 업종 흐름으로 봤을 때 코스닥이 상당히 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코스닥은 기관하고 외인이 전반적으로 다 팔았어요. 사주는 섹터가 없었어요. 그래서 개인만 골고루 금일 담았기 때문에 뭔가 좀 네, 불안한 모습이 보이고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오늘 특히 많이 빠졌는데 제약 쪽에 꾸준히 매도가 이렇게 나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가 나온 섹터가 금일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고요. 거기에 이제 남북기업주 쪽으로 제가 오전에 확인했을 때 메릴이 동시다발적으로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어요. 오전에 동시다발적으로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남북경협을 프로그램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남북경협도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어차피 프로그램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로직을 확인을 하고 붙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차트를 좀 보면 지금 미국 증시가 일단 21선을 뚫었어요. 21을 뚫고 올라가는데 오늘 지금 중국이 대두를 이렇게 준 부분이 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추가 상승을 더 해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긍정적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워낙 많이 빠져서 오른 거지 이것도 단기적인 상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절대 이런 부분이 추세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수는 없을 거라고 봐요. 추세적인 상승으로는 2주 이제 주봉으로 보면 이런 저항선에 부딪히고 있으니까 이 저항선을 뚫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뚫어도 조정을 받고 뚫어야 될 거거든요. 이런 조정을 받고 뚫고 가는 게 좀 더 보기 좋은 상승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해 지수를 보면 일단 대두를 줬기 때문에 모습은 좋아요. 잠깐 나스닥 한번 볼게요. 나스닥이 오늘 밤에 발표되는 제조업 지수가 있는데 이게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그게 변수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대두를 이렇게 대폭 수출을 늘리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데 경제 지표가 꺾이는 모습은 그닥 시장에 좋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증시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저항선이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시장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일 21선을 맞고 이런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상태에서 대형주들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쉽게 올라갈 수가 없죠. 특히 삼성전자가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도 대형주는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증시가 개별주 장세로 완전히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 대형주는 힘이 없을 것 같고, 지금 이런 상태에서 지금 전저점이죠. 전저점 있는 이런 부분에서 다시 빠지면 안 돼요. 다시 빠지면 뭐든 이런 걸 한 번, 두 번, 세 번 했을 때 계속 이걸 터치를 하면은 뚫려요. 이런 자리가. 그러니까 항상 아직도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런 21선을 이렇게 강하게 뚫고 올라가려면 선제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지수로 보면 여기 5일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21선이 이렇게 내려와서 크로스 되는 모습을 보일 때 이게 강하게 뚫어줘야죠. 근데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해요. 이러려면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아직 미지수죠. 다음 주에 계속 지속적으로 중국 쪽 지표가 나올 건데 중국 지표는 다 안 좋을 거니까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해요. 경제 지표냐 아니면 경기 부양책이냐. 그렇죠. 코스닥은 지금 코스피보다는 더 좋은데요. 코스피보다는 좋은데 제약바이오가 지속적으로 힘을 못 받으면 가기가 쉽지 않아요. 오히려 지수가 안 갈 때는 남북경협주나 테마가 갈 확률이 높죠. 지금 현재는 남북 쪽이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일단은 지수는 이렇게 보고 계속 아직도 이 선을 다지기는 했지만은 여기서 확실히 반등을 해주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야 돼요. 예를 들면 진짜로 좋은 모습은 이걸 이렇게 돌파를 해서 여기 안착하고 이렇게 뭐 한 두 번 정도 한 다음에 딱 올라가 주는 거, 그런 모습이 나와야 그때부터는 추세가 바뀌는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전반적인 지수의 추세가 바뀐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안심할 수도 있고, 그 안심하기 전에는 조심을 해야 돼요. 이러한 급락이 나오면 예를 들면 남북경협, 정치 테마 등등 모든 테마주나 지수 추정 관련주나 어떠한 것도 갈 수가 없어요. 이때는 이런 게 나오면은. 그러니까 그거를 안 맞으려면 조심해야 되겠죠. 어차피
버는 것보다 이르는 속도가 더 빠르니까요, 주식에서는. 자, 그럼 종목 보고 이어갈게요. 일단 그동안 좀 미뤄왔던 삼지전자 먼저 보겠습니다. 삼지전자 일단 뭐 계속 제가 이때부터 말씀을 드렸어도 지금 계속 삼지전자를 방송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위에서 잡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이때 계속 코멘트 드린 게 이 아래 선 1900원에서 이 라인에서 보라고 했는데 일단 여기까지 왔잖아요. 한 번 더 빠져주면 일단은 여기 선까지는 한번 봐보아도 돼요. 아직은 상승의 각도가 있고 5G가 지속적으로 이슈가 될 확률이 있으니까 없는 사람이라면 분할로 이제 조금씩 조금씩 보시는 게 낫죠. 여기서 예를 들면은 전부가 아니라 어느 정도 해서 분할로 매수하고 어차피 여기 밑에 있는 11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으니까 10,000원 초반권까지 내려오면 조금씩 조금씩 사서 넘어가는 거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은 많이 올라가지 않은 상태라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 조정받다가 올라갈 거로 보고 있고요. 지금 오늘 5G로 보는 종목 중에 오이솔루션, 오이솔루션, 이수페타시스, 그 다음에 삼지전자 지금 세 개를 보는데 오이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런 매물 출회가 없었어요. 매물 출회가 없었고 어제자 이렇게 14만 7천 주 끌어준 게 노무라 증권에서 샀거든요. 근데 오늘 빠져나간 흔적도 없고요. 일단은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런 흔적도 없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는다면 늦게 사신 분은 이걸 뭐 어제 샀거나 좀 늦게 사신 분은 일부 차익 실현하고 5일선 타고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얘가 남북경협주로 수급이 몰렸을 때를 생각을 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 지금 이게 전고점 부근에서 밀려버려 가지고 또 흘러내릴 수도 있는데 차트가 여기에서 이렇게 돌려줘야 돼요. 이게 돌려주는 모습이 나와야지 단기적으로 긍정적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또 조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말씀드렸던 거니까 이렇게 돌려주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면 일정 부분 이익권에서 매도하고 적은 수량만 가지고 가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예상은 이렇게 아래 꼬리 달고 올려줬으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모든 판도를 바꿔버린 게 지금 전체 시장 판도를 바꿔버린 게 김정은의 방중이 이게 완전히 그 시장을 뒤흔들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평소 많이 보시던 삼성전기 이건 한번 언급하고 갈게요. 일단은 코스피가 빠지니까 이런 종목 빠지는 거라고 보고 일단은 홀딩하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신라젠 지금 신라젠 같은 경우 오늘 보면은 프로그램 쪽 매도가 이렇게 나오고 잠깐 신라젠 프로그램 쪽에서 대량 매도가 나오는데 볼 수가 없었어요. 사실 이런 매수권까지 들어왔거든요. 매수권까지 일단은 들어왔는데 일단 프로그램 매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좀 이따 보든지 레인지를 좀 낮춰보든지 할 거고 지금 이런 전저점 부분을 안 깨야 돼요. 신라젠은 안 깨야 돼요. 근데 워낙 지금 이런 양매도가 워낙 심해서 좀 보유자분들이라면 힘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보유자분들이라면은 뭐 지치고 그러실 수도 있어요. 신라젠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많이 급감했네요. 그리고 재룡전기 에스코넥 5G 관련해서 기가레인 어제장 거는 지금 얘는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다른 5G 대비해서 오늘 조정을 안 받은 것 같고요. 일단은 시가 이하에서 저도 보고 있어가지고 이 17,760원 라인 정확히 와서 이거는
진행을 하셨다면 괜찮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매수나 그런 건 하지 않았는데 일단 21선을 어떻게 뚫고 가는지 이게 관건일 것 같아요. 뚫고 가면은 좋을 것 같고 이제 남북경협주 재령전기 한번 볼게요. 재령전기 오늘 윗꼬리를 좀 달았는데 이게 매물이 많아서 좀 버거워하네요. 버거워해요. 일단 거의 지금 이 선까지 왔는데 1,500원까지 왔구나. 일단 11,000원 이 라인 근처에 오면은 일부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나아요. 10,000원 위쪽은 일부 차익 실현을 하고 조금씩 가지고 있는 물량을 가져가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지금 보면은 오늘 남북경협주가 우원개발 상한가 들어가고 특수건설 움직였고요. 전반적으로 다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장 막판에 많이 빠졌잖아요. 그게 아난티가 흘러내리면서 전반적으로 주식이 흘렀어요. 지금 아난티는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충분히 더 상승은 해요. 충분히 더 상승을 할 것 같고 한 20% 더 갈 수도 있어요. 한 3만 원, 3만 5천 원 만들어 놓을 수도 있는데 그 기간에 이제 아난티가 빠지면 다른 대북주도 다 빠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기준점을 아난티로 잡고 같이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디에프는 저는 여기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디에프는 보유자분은 여기까지 그냥 참고 이게 막 흔들려도 참고 하셔야 돼요. 흔들려도 여기까지 갈 거로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갈 거로 생각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현대 엘레베이 생각은 똑같아요. 이것도 이 추세 타고 가는 거니까 이렇게 이 양봉해서 이른봉 하면은 뭐 매수하는 거고요. 음봉에서 그리고 양봉에서 매도하고 이건 추세 따라 가는데 어느 순간에 말이 나오면은 한번 슈팅이 나올 때 이렇게 매도를 해주는 게 좋아요. 호재가 나올 때 지금 악재가 나올 때 매수하고요.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고 일단 여기에 에스코넥은 명목상 넣었는데 이거는 종목에서 뺄게요. 어제 이제 뭐 AI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변수가 남북경협주 쪽에서 발생을 했어요. 이게 아니라 변수가 남북경협주 쪽에서 발생을 해서 지금 수급의 쏠림이 가속화된다면은 쉽지가 않아요. 오늘 저는 이거 들어갔다가 바로 손절 좀 했는데 손절 좀 크게 했어요. 저는 일단 저도 여기서 들어갔거든요. 제가 매수한 라인이 여기서 매수를 했고 사실은 이 라인에서 미리 여기 때 매도를 했어야 됐는데 제가 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좀 매도가 좀 늦었어요. 저는 매도를 여기서 해가지고 매도가 좀 늦었어요. 이 손절 라인 기준 잡았던 거는 31선 30분봉 추세 하단에다가 놓고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이 하단부 이렇게 해서 봤고 이 하단부 오는 자리 1680원 이 라인에서 이제 전량 매도를 했는데 1670원에서 제가 매도를 했거든요.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저도 약간 실수를 한 부분이 있어요. 저도 약간 실수한 부분이 뭐냐면 지금 1분봉에서 이제 시간 외에죠. 시간 외에서 얘가 2%가 떴는데 2%가 떴고 에스코넥하고 윌비스가 같이 붙어 다니는 종목이거든요. 윌비스가 같이 움직이는 종목인데 윌비스도 같이 밀렸으면 제가 안 들어갔어야 돼요. 이거는 안 들어갔어야 돼요. 윌비스도 같이 밀리고 있고 하고 그 다음에 장 초반에 프로그램 강하게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 초반에 이 메릴린치가 초반에 매도가 들어왔어요. 이미 이 기간에. 그러니까 9시 5분에 뜬 거는 시초가에 팔았다는 거예요.
이 시초가에 거래가 된 이 물량이 얘가 제가 아까 아래까지 봤을 때 시초가에 거의 꽤 많이 됐거든요. 시초가 물량이 13만 주가 시초가의 물량이 매매가 됐어요. 거의 고점에서.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저는 흘러내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흘러내림이 좀 과하더라고요. 장 끝날 때까지 흘러내렸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는 고점에서 잡았다면 많이 빠졌을 거예요. 8점 몇 프로야? 8.7%는 9%를 빼버렸으니까 이게 메릴린치가 대량 매도가 나왔네요. 이거는 확실히 나왔고 어 여러분들도 이 매매를 하면서 혹시 이런 걸 볼 거예요. 두 주, 두 주, 두 주, 두 주 이렇게 매수하는 주체. 사실 그게 장중에 나오면은 그닥 좋지 않아요. 그게 나오다가 뭐 위로 조금씩 사주는 것 같다가 한 번에 아래로 대량으로 매도를 많이 치는 경향이 많거든요. 오늘 이런 게 이 구간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 구간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때 사실 매도를 하는 게 맞았었는데 못했죠. 저도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러다가 이 라인 무너지니까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하게 된 거죠. 사실 이 구간도 적지 않을 거예요. 이 구간도 이렇게 보면은 3%가 넘어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이제 매도를 해야 될 이 손절 라인을 넘겨버리고 하는 좀 매도가 된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에스코넥은 당분간 빼겠습니다. 거래량이 터져버렸어요. 하방으로. 그래서 좀 더 밀릴 가능성이 있다. 밀리면은 이런 자리에서 지금 21선, 5일선이 같이 있는 자리잖아요.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예요. 이런 라인은 올라가면 굉장히 좋은 거고 반대로 이런 자리가 그러니까 이평이 집중되어 있는 데가 깨지면 안 좋은 자리입니다. 내일 반등하면 매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일 시초에 일정 부분 반등해 줄 거예요. 반등해 주면 한 1,700원 정도 라인에서 매도를 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 하나가 좀 안 좋게 돼서 좀 속상하네요. 이거는 이건 좀 속상하고 이건 지우고 그 외 종목들은 뭐 큰 문제 없이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장 힘들었는데 일단 지수가 이제 수목해서 좀 바닥을 잡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보여줄 거고 그때를 노려서 이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장중에 항상 이제 모든 걸 체크를 하고 봐야 되니까 어렵죠. 근데 그런 부분을 미리 그 관심 종목을 좀 양호한 거를 가지고 있으면 그나마 매매하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네. 또 기회 되면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